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금요일 이성우 이사님과 함정남 차장님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에서 저희는 꼼꼼한 시장 전략을 챙겨볼 수 있습니다. 자, 어서 인사 나눌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장 분위기 괜찮았던 어제였어요. 그리고 뉴욕장은 살짝 3대 지수 조정이 있었고 나스닥은 한 0.9% 밀렸습니다. 괜히 또 뉴욕장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는데 국내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계속 ING입니다.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보는 뷰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상승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이 아닌 그 전날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강했던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매크로 변수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을 주면서 과도기일 때 다양한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한 달 전만 해도 환율이 불편하다. 그다음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국채가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과거에 어땠었냐면 과거 핵심 변수가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 전쟁 이슈 이후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CPI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다가 이것이 결국 금리를 땡겨 올려서 시장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관심을 맞췄다가 이제는 CPI가 꺾여 내려갔었을 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준에서 명분으로는 고용을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고용을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니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 가장 확인하고 싶고 가장 의미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변수가 다시 도로 CPI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그래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연준 의사들은 실제로 이 앞선에 그렇게 발언했거든요. 걱정하는 것 대비 물가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 크리스토퍼 윌러 의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 됐고 이것을 보고 났더니 이제 다시 우후죽순 그러니까 금리 3월에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죠. 그거에 대한 기저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도 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본심 안에는 중국과 싸워야 될 때 인플레가 자극이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유리할 수 없다라는 것.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 본심은 채권 발행을 많이 하고 싶은 건데 재정 적자가 지금 이미 산더미처럼 늘어난 상황에서 산불 때문에 지금 채권 발행을 또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금리가 고금리에 있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돈 들어온 대로 빚 갚는 데 한계가 있을 테니 결국 고금리라는 것은 미국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것을 진짜로 마저 틀려라는 확인을 CPI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 미국 증시에서도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PI를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텐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직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시작은 안 해서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연준 의사들이 그동안 생각보다는 비둘기적 스탠스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일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시장에서는 그것을 한번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흔들릴 때는 충분히 매수로 가능한 올해 전략을 유지해 주셨고 그 근거에 대해서 살펴주셨어요. 이제 하나씩 섹터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차기 HBM에 대한 기대감도 자극됐고 TSMC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한국의 AI 종목도 좋을 거라는 UBS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어제 6% 올랐어요. 드디어 그 답답했던 20만 원 위로 올라갔는데 이것도 맞고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갈까요? 기본적인 오늘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장의 표를 저는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대장에 있는 종목이 아마 하이닉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IS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리포트를 4부작짜리 한 장짜리가 4장으로 나온 것이 이그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살펴보시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선 읽으시다가 한 장밖에 안 돼요. 읽으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선
안 됩니다. 아하. 그 정도 리포트는 꼭꼭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지수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거의 동행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았던 것은 인공지능 투자를 통해서 B2B 기업들이 지수를 끌고 갔었는데 앞으로는 B2C 기업들이 좋아질 것이라서 향후에는 올 하반기부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럼 지수가 3개월 선행한다라는 것과 한국 지수가 바닥에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본다면 지금은 너무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 지수를 겁먹고 도망갈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 ISM 지수의 선행에서 지수가 움직인다면 가장 예의주시해서 볼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그날 제가 반도체에서 더 세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새벽에 미국에서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도체에서 좀 노골적으로 저가 매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살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도체에서는 좀 작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날 반도체 급등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삼성전자 실적이 좀 쇼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그날 무슨 일 있었어? 삼성전자는 뚜벅뚜벅 반등을 주었고 지금 그런 관점과 시장의 뷰를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다소 천수답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그 안에서 자기의 매력을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레거시 반도체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악재가 다 반영됐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창신 메모리가 지금 다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의 악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급하게 좋아질 수는 없겠죠. 이게 삼성전자가 느린 행보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어저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반덤핑, 예. 네. 저 이게 거꾸로 난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죠? 무슨 주어를 말인지 한 번 아시죠? 더 확인했습니다. 네, 주어를 2번 확인했어요. 저는 다른 기사, 이게 하도 복사해서 기사들이 확산되기 때문에 막 찾아봤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그동안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에서 레거시로. 네, 미국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반덤핑뿐만이 아니라 니들이 어떤 우리를 이렇게 좀 과도한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싸움을 하지 않았냐 해서 중국이 조사한다라고 하죠. 재미있습니다. 이러면 미국이 중국을 더 그래서 그거 내 반덤핑 맞았네. 미안해. 내가 한 발 양보할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더 강하고 첨예하게 싸우게 될 때 한국이 역으로 조금 우리의 숨통이 좀 열릴 수도 있을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미국이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때리지 않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창신 메모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자발적인 시장의 경쟁력에서 한국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었다는 네. 뜻이거든요. 2차 전지도 그랬고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대부분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이 자체의 기술력으로 따라올 뻔했는데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에서 첨예하게 싸우면서 좀 규제를 가져가 주는 것이 한국의 레거시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위치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종목을 봐야겠죠. 네. 반등을 한번 주고 튼튼하게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는 이상하게 디자인 하우스가 계속 눈에 띕니다. 이것은 제 안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제발 좀 한국의 파운드리가 제발 좀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괜한 햇빛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아닌가 우려감이 있어서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주가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파운드리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는 세 종목이죠. TSMC는 에이징랜드, 그다음에 가온칩스랑 AD 테크놀로지인데 셋 다 제 기준에서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종목 중에서 본다면 이번에 반등 이후에 가장 눈에 띄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는 PSK 홀딩스다라고 해서 저는 앞단에 두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 다음 주자로서 K스택, CMP 표면 처리하는 종목이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보는 종목은 파크시스템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원자 현미경이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이 기술적으로 돋보여서 HBM 쪽에서 치고 나가려면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잖아요. 한미반도체가 대장이었고 여기가 관련돼서 뭐 하나인더스트리라든가 미코라는 종목을 함께 보실 수 있으면 되겠다. 그 외에 종목이 확산되는 것도 충분히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이제 하나 비전으로 사명이 바뀌는 것도 여러분 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파크 시스템즈 얘기하시니까 딱 생각나는 또 다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토모큐브요. 저희 갑자기 이렇게 연결이 됐지만 이제 네. 파크 시스템즈 출신의 분이 토모큐브의 뭐 임원으로 네. 있기도 하고 토모큐브 또 돌파했으니까 조정시 매수 네, 조정시 뭐 계속 매수로. 갖고 계시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신규는 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 어느덧 상승률이 50% 넘어갑니다. 그 앞서서 이제 김경준 네. 부장님 5만 원 외쳐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첨생법 시행과 관련돼서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토모큐브는 계속 ING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틈새로 저희가 AS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태양광 한번 가볼까요? 에너지원에 대해서 차장님과 얘기 나누는 게 저희가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 신재생 조금 위기야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태양광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막 증권사 인덱스 보고서도 요즘 태양광 나오고 하면서 올랐어요. 근데 태양광의 별명 있잖아요. 환한 솔루션. 네. 그러니까 약간 심정적으로 좀 안 좋은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대응할까요? 일단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OCI 홀딩스랑 이제 OCI 홀딩스고요. 바로 쫓아가는 종목들이 하나솔루션, 네. HD 현재 현대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이제 어제 뉴스에 따라서 후발 주자로 마지막 주자로 출발한 것이 OCI 그리고 뭐 SDN이 자기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잖아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이요. 바이든 정부 때도 이미 때렸어요. 위구르 신장 지역과 싸움하면서 안 된다 했었는데 겉으로는 안 된다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는 중국산 제품 썼거든요. 워낙 싸니까 야 니네 절대 못 쓰게 할 거야 하면서 뒤에서는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구나. 그냥 말만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만 이용을 했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패널 사업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패널은 중국 걸 쓰고 모듈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트럼프 리스크에 있었던 것들 뭐 신재생은 리스크했었던 종목들이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것이 최근 시장에서 분위기지 않습니까? 2차전지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다니까 트럼프도 한마디 했어요. 태양광 멋진 산업. 자기가 언제부터 태양광을 멋진 산업으로 봤다고. 그죠? 일론 머스크가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시장 분위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로서는 눈여겨볼 수 있을 거다. 뭐 어저께 움직인 종목이 좀 쉬워 보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네, 그렇게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는 인지하고 뭐 지나치게 뭔가 강력 배팅, 공격적인 매수 이런 의견은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달라진 것은 저희가 짚고 가겠네요. 트럼프가 약간 MTN 멋지다 이런 얘기 한번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자, 저희 원전 얘기해야 되겠죠. 이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마지막 족쇄가 풀릴 것 같다.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딱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속보로 합의 봤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원전주 뭐 당연히 말씀 주셨던 종목들 들고 가는 거겠죠? 네. 오늘의 주인공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합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공개는 안 진짜 됐죠. 원전 네. 섹터 내에서는 가장
가장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고요. 이제 뭐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미국이 역으로 팀 코러스라고 해가지고 코리아 플러스 USA에 US 해가지고 코러스 팀을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 수 따면 됩니다. 이제 합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발벗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유럽과 중동 국가들 해가지고 이거 수주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한국 정치가 이거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손잡고 함께 뛸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뭐 전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다. 지난 시간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가능성 있는 국가를 제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애널리스트가 뽑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17개 나라들이 쭉 나왔다라는 점 어마어마한 사업에 가다 그것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호재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전 세계 기술력의 탑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이제 드디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판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얘기해 주셨었죠. 웨스팅하우스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사오면 안 되냐. 그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왜 싸우냐. 그냥 돈 주고 웨스팅하우스를 아예 다 사버리든가. 로열티 잘 나는 거 그때 그 당시 2,500 달러인데 줘버리면 안 되냐. 그 정도로. 그리고 이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 체코 수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액의 수주를 받았거든요. 앞으로의 수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원전에 대해서 막 자꾸 제가 질문하니까 그냥 물리는 종목이라고 물린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라고 이런 얘기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원전 봤으니 전력도 잡고 갈게요. 전력은 계속 갑니다. 전력주든 보유일까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전 이제 전력주가 두 가지 이슈거든요. 하나는 노후화된 전력 교체랑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플러스 알파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전력 설비는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공급하는 이슈. 과거에는 노후화된 것을 교체 수요였는데 이제는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확보 이슈로서 또 들어간다라는 점. 대장에는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단연탑이고요. 그 대장군에 있는 것이 효성중공업인데 효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무거웠거든요. 자기의 매력을 이제 좀 출발하려고 하고 그 2군 종목들은 일제히 조정을 주었다가 이번에 전선주까지 포함돼서 다시 재차 랠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뉴스 중에는 그 산불 뉴스가 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테마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간 김에 가자라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저 산불 이슈가 노화된 송전탑에서 발효됐다 이러한 추측성 보도들도 나와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줬는데 어쨌든 간 김에 가자라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껄무새가 돼보자면 그냥 HD현대엘렉트릭 몇 년 푹 묵혀서 들고 있을 걸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022년도는 노후화된 전력기기, 그리고 2023년도는 무슨 에너지를 써도 전력기기, 그리고 2024년도는 AI가 붙었고 2025년도는 지금 이상기후와 작은 재건의 의미로도 가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잘 가니까 일단은 더 두고 보죠. 오늘의 관심 섹터는 의료 AI 쪽이네요. 네. 의료 AI 마침 궁금했었거든요. 살펴주세요. 그동안 이제 의료 AI 관련돼서 신약 개발 쪽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들에서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파로사이 바이오를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기술력이 발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로봇이 발달하고 엄청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시술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과거에는 큐렉소라는 종목이 이제 사람의 손을 대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에 대한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게 돼서 의료기기에도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엔비디아라든가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한국뿐만이 아닌 한국의 기업들과도 지금 MOU 맺고 손잡고 기술을 여기는 기업들과도 이렇게 손잡고 함께 가거든요.
빅테크들이 의료 쪽 바이오 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료 기기 기술 쪽에서도 시술 쪽에서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두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이것이 자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 제품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그 어떤 자매지에 네. 그것이 실렸다. 그것이 우수성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어떤 그 기술지에 실렸다라는 건데 그게 상한가 갈 일이에요? 내 회사 좋아요라는 것이 어떤 잡지에 실렸는데 그게 상한가 갈 이슈인가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를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관심을 갖고 충분히 3D 의료 영상 기술 이거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확산되고 있구나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가고 있는 종목 중에 PNS 미케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이 네.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재활 치료, 걷는 거 재활 치료할 때 이제 이쪽과 관련된 로봇, 헬스케어 플러스 로봇이죠. 로봇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PNS 미케닉스 이름 낯선지 않습니까? 여러분 낯선 종목이 차트 만들거나 수급 들어오면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늘 제가 한 3-4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의료 진단 판독 보조고요.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솔루션.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종목들로도 스펙트럼이 확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 셀바스 헬스케어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생체 신호 분석 알고리즘을 이제 웨어러블 기계 의료기기랑 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여기다 링 끼워놓고 있다가 밤에 잠잘 때 갑자기 이상 신호가 나면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링을 그래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든가 또 아이빔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생체 현미경, 암을 제거한 이후에 실제로 암세포가 제대로 있는지 생체 현미경을 조금 더 고단화된 기술로 바라보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료제약 기술과 관련된 로봇과 인공지능이 접합된 섹터에서 종목들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시그널도 시장에서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네. 의료 AI 쪽에서 확장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명들이 다 너무 기네요. PNS 미케닉스, 아이빔 테크놀로지, 시어스 테크놀로지 등등요. 저희 같이 호흡하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할게요.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